이 투자 시장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해서 벌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보면 남의 말 듣고 계속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저도 공부를 예전에 하고 투자를 하면서 나만의 원칙이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휩쓸리겠다 싶어서 저만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부자 아빠 청홀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홀림입니다. 오늘 투자 이야기를 좀 계속 이어가 볼 건데요. 오늘의 주제는 남의 지혜로는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말입니다. 투자 세계의 오래된 격언인데요. 한마디로 얇은 기가 되어서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투자하면 절대 안 된다. 나 스스로 분석할 줄 알고 나 스스로 투자를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경험을 했냐면, 저는 부동산 투자는 자신 있는 사람입니다만, 주식은 사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제가 주식을 보유한 지는 꽤 됐습니다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우량주를 오래 보유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투자라고 할 만한 것들을 시작한 거는 좀 최근이고, 이제 공부를 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닥꿈스쿨에도 주식 고수들이 많이 계시죠. 고수분들 중에 요즘 강의를 하고 계시는 사마중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사마중달님의 이 뷰가 대단하세요. 이 추천하시는 종목들은 대부분 다 많이 오르고 있고 한데, 이 사마중달 고수님이 최근에 이 닥꿈스쿨에서 특강을 하시면서 3가지 종목을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하셨었어요. 이게 한 달 전쯤 된 일인데, 그걸 듣다 보니까 저도 혹한 겁니다. 주식 초보 입장에서 듣다 보니 굉장히 혹해서, 저는 부동산 투자를 오래 해온 입장에서 남의 말 듣고 투자하고 있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들으니까 막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만 얼마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이 주식에 좀 투자를 해본 겁니다. 조금씩만 넣어서. 이게 불과 한 달 전 이야기인데, 이 한 달 동안 제가 겪었던 이 멘탈의 이 흔들림, 이게 정말 대단했습니다. 뭐냐면 이 3가지 종목 중에 2가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거예요. 2종목이. 한 종목은 오히려 떨어지고, 특히나 그 중에 한 종목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동안 무려 한 70% 가까이 소위 떡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과연 더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부터 해서, 그리고 왜 더 많이 투자한 이 종목은 왜 안 오를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제 이 멘탈을 부여잡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어느 순간에 헛웃음이 나왔는데, 뭐냐면 이게 제가 이 종목을 분석하고 기업에 대해서 잘 아는 상태에서 제가 딱 확신을 갖거나 어느 정도 제 생각을 갖고 투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 기업에 대한 뉴스를 봐도 그냥 일희일비하게 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고, 고수들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에 휩쓸리고, 이 말을 할 때는 이 말에 휩쓸리고, 확신을 가질 수가 없더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계속 좀 좋아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니까 거기에 더 추가 투자를 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지금 또 떨어지는 거는 손절하기도 힘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제가 웃으면서, 이래서 남의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하는 건 한계가 너무 명확하다. 한두 푼 이렇게 따라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투자를 할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이렇게 허탈하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도 정확히 마찬가지죠. 제가 해보니 그렇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를 하던 초창기 때 몇 번 그런 적이 있어요. 강의를 들으러 다니다 보니까 저는 아직 제 스스로 분석할 그런 분석력이 없던 시기였죠. 그런 시기에 강사가 어느 지역이 좋다, 이런 물건은 돈을 벌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초보 입장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고 이 투자의 속성상 계속 마음이 그냥 들쑥날쑥 하는 거죠. 하면서 사람들은 또 덩달아서 그곳으로 막 달려가면 그걸 보고서 나도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투자 시장의 어떤 그런 생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그래서 투자를 몇 번 했어요.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 말에 휩쓸려서 그래서 그냥 따라서 투자를 몇 건 해봤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그 투자들이 그렇게 결과가 좋았던 적이 없었는데 그게 좋은 정보가 아니었다, 좋은 투자처가 아니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냐면 그 정보 중에는 좋은 정보도 있었고 또 별로 좋지 않은 정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남이 한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걸 확신을 갖고 계속 이어갈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1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그분이 추천한 물건이. 그러니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실망을 하면서 던져버리는 거죠.
에이 재미없네. 여기서 현금 회수해서 다른 거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오히려 제가 팔고 난 뒤에 오르고 뭐 이렇게 됐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많았고, 또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실력을 쌓은 뒤에 초보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은 더 확실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어떤 분하고 부동산 상담을 제가 했는데 이분이 투자는 많이 하셨어요. 10건이 넘는 투자를 해서 물건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투자 물건 리스트를 보니까 하나같이 어쩌면 그렇게 사서는 안 될 물건들만 골라서 샀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게 어떤 그 투자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그 강사님이 추천하는 물건만 그냥 검증도 하지 않고, 검증할 실력도 안 되시는 거죠. 이분은 그냥 추천하는 물건은 다 샀던 거예요. 그 학원이죠. 일종의 학원에서는 소위 부동산 공동구매를 한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번 공동구매 하실 분에서 공동구매할 사람을 모집하고 할인해 주는 것처럼 해가지고 이 강사님은 수수료를 챙기고 하나같이 투자해서는 안 될 물건들만 다 투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본인은 분석력도 없고 공부도 안 했고 남의 말만 듣고 혹해서 그냥 휩쓸려서 투자하고 크게 손해보고 이런 케이스거든요. 해서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이 투자 시장은 굉장히 냉혹합니다. 남의 말을 듣고 해서 벌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가보면 남의 말 듣고 계속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실력을 쌓고 그만큼 공부를 당연히 하셔야 되고, 공부가 되기 전까지는 좀 조바심이 나도 조급함이 생겨도 좀 참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예전에 하고 투자를 하면서 나만의 원칙이 필요하겠다, 그러지 않으면 휩쓸리겠다 싶어서 저만의 원칙을 세운 게 있어요. 일종의 투자를 실행하기 직전에 어떤 마지막 체크리스트 같은 거였어요. 4가지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4가지 질문을 저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거예요. 던지고 이 4가지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나는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죠. 그 체크리스트가 무엇인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이곳에 투자한 이유를 명확하게 내 스스로에게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 종목 내지는 이 부동산에 내일 투자를 할 거예요. 계약을 할 거예요. 그런데 왜 투자하느냐? 투자하는 이유, 그거를 내 스스로에게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 사람이 추천해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뭐 호재가 있다라든지 저평가됐다라든지 그런 것들 내 스스로 명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투자를 하면서 마땅히 들여야 될 노력을 다 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어떠한 투자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이 투자를 단행할 때는 그 투자 하나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마땅히 들여야 될, 해야 될, 거쳐야 될 프로세스가 다 정해져 있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어떤 지역조사, 물건조사부터 시작해서 임장, 주민 인터뷰, 물건조사, 다른 물건들과의 어떤 비교부터 시작해서 또 나의 어떤 투자금 분석, 이런 것까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다 했는지, 아니면 그런 노력을 하기 싫어서 나는 편한 방법만 지금 이렇게 왔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 마땅히 들여야 될 노력을 다 들이지 않았다면 노력을 다 들인 뒤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었는가. 시간, 투자에 있어서요.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고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투자를 해놓고요, 시간에 쫓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컨대 요즘에 그런 분들 많이 생겼어요. 하락하니까. 일종의 전세 레버리지를 끼고 어떤 아파트를 샀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도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쫓기면 안 되는데 6개월 만에 쫓기고 1년 만에 쫓겨요. 왜 쫓기냐면 돈을 좀 빌려서 투자하신 거죠. 예컨대 주변에서 빌린 거예요. 1억만 빌려줘, 2억만 빌려줘, 내가 1년이 다 갚을게, 2년이 다 갚을게 하고 빌려서 투자를 한 경우는 쫓길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1년 있다가 1년 후에 오를 줄 알고 빌려서 투자했는데 1년이 지나도 가격이 안 오르거든요. 그럼 더 기다려야 되는데 쫓겨서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이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지 못한 케이스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시간에 쫓길 수밖에 없어. 왜? 예전에 저금리일 때 대출을 많이 받았는데 요즘 보세요.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거는 시간을 완전히 이건 적으로 만든 그런 투자거든요.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시간이 지나고 내 예상대로 투자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오래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예상한 어떤 수익을 거둘 때까지 편하게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투자금도 좀 적게 들어가야 되고 너무 많은 돈을 빌려서도 안 되고 이런 투자를 하셔야 된다. 자, 마지막 넷째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모두 점검하였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리스크를 간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여기 지하철역이 생긴다더라. 굉장히 큰 호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산업단지가 들어온다더라. 그러니까 그런 호재에만 눈이 멀어서
어떤 굉장히 안 좋은 리스크가 저쪽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뭐 예컨대 이 아파트 단지 옆에 거대한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호재가 있으면 악재도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보지 않고 계속 좋은 거, 호재,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상가 투자 한번 하고 굉장히 큰 손해를 본 투자가 있었는데 뭐에 씌었는지 그 상가의 좋은 면만 봤던 거예요. 경매 물건이었는데 임장을 갖다가 좋은 것만 보고 입지가 좋아서 기본적으로 조사해야 될 걸 조사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주차장이라든지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제가 살피지 않고 그냥 입찰을 한 적이 있어요. 나중에 낙찰받고 나서 보니까 그 상가는 주변 상가에 비해서 관리비가 턱없이 비쌌던 그런 상가라서 임대가 잘 나가기가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 게 있었고 주차장도 굉장히 좋지 않아서 아주 애를 먹었었습니다. 결국에 손해를 보고 팔고 나왔었는데 이런 거죠. 내가 좀 간과했던 리스크, 안 좋은 면 그런 것들을 가능한 꼼꼼히 끝까지 점검을 해야 된다. 자, 오늘 이 투자 실행 전에 마지막으로 점검해야 될 이 4가지 이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리스트는 제가 과거에 썼던 책 나는 오늘도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 라는 그 책에도 실었던 내용인데요. 저는 이 4가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투자를 할 때 마지막에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보면서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었어요. 하고 여기에서 하나라도 좀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찝찝하고 동그라미를 칠 수 없겠다 싶으면 아무리 좋아 보이는 물건도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니 여러분들도 이거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실 때 이 4가지 여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동그라미를 칠 수 있을 때 투자를 하시면 큰 어떤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게 이제 모든 거 다 공부하고 또 뭐 다 체크하고 어느 세월에 돈 버냐 나는 빨리 돈을 벌고 싶다 이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얘기예요. 뭐냐면 투자라는 게 무조건 오래 투자한다고 지금 당장 투자를 시작한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때로는 이런 겁니다. 공부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동안 투자를 한 사람보다 오히려 공부를 한 8년 정도 공부하고요. 본인만의 원칙 잘 세우고 그리고 뒤에 2년 동안 집중 투자한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돈을 집약적으로 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체크리스트 잊지 마시고요. 남의 지혜로는 절대 멀리 가지 못한다. 이거 정말 투자 세계의 진리거든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공부 열심히 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투자를 하고 분석할 수 있을 때까지 조바심 갖지 마시고 잘 공부하시고 투자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